자, 먼저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관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김종원 성화초등학교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대익 서울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도 자리를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 자리에 모시기 참 어려운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죠? 특히 교육에서의 변화가 정말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받아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은 점과 또 안 좋은 점을 미리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무엇이 있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자, 코로나로 인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 긍정적인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자, 3위부터 볼까요? 3위입니다. 아이의 학습 태도와 성향 등 몰랐던 부분을 잘 알게 됐고 아이의 개별 수준에 따라서 학습 계획을 짜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혹시 공감하시는 학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제법 있으십니다. 자, 2위 발표하겠습니다. 2위 띄워주시죠. 여러 가지 실험이나 요리, 컴퓨터, 독서, 게임, TV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또 밀키트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요리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네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변화 1위는 뭘까요? 1위? 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화도 좀 많아지셨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우리 아이와 어떻게 집에서 보내볼까 고민하시면서 또 시간을 꾸려가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공감하시는 부모님 계실까요? 많이들 공감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기까지 얼른 종식돼야 될 텐데요. 또 길어지면 또 힘들 수 있잖아요. 네, 이어서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부정적인 변화도 있을 텐데요. 조금 짐작이 됩니다만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 원격 수업이 매끄럽지 못하고 일찍 끝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시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위 보시죠. 인성지도, 인간 관계성 등 사회성 발달이 걱정이다. 아무래도 학교 가서 친구를 만나는 시간도 좀 줄어들었고요. 이런 부분 우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위 볼까요? 네, 학교 수업에 비해서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네요. 학교에서 아무래도 시간 관리를 좀 해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의견들을 살펴봤는데요. 부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의견들을 보시면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많이 사용해서 눈 건강이 걱정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거고요. 또 아이를 케어해 주시는 조부모님들이 원격 교육에 능숙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의견. 외부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집에 누워만 있으려고 해서 고민이다. 이런 고민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웃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신데요.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현재 학교의 모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원 선생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학교의 모습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학교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다 이런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학교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 학습을 하는 곳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는 곳이라는 것에 공감하게 되신 것 같고요. 교사로서는 학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오는 기간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교에 오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서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마음껏 이렇게 어울려서 놀지 못하는 부분을 너무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슬프기도 하고 또 오픈 상황이 되는데요.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한창 유치원 다닐 때는요, 말도 잘 듣고 얌전하던 아이가 요즘에는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도 못 가고 집에서 같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아주 죽을 맛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일찍 온 걸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장대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사춘기가 온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죠? 네, 9살에 사춘기가 오지는 않고요. 예. 사춘기 왜 말을 안 듣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치원 때는 그 관계의 핵심은 부모와 이제 자식 간의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잘 따르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면 관계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그 방향은 이제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학교를 못 가면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어떤 새로운 인격 형성의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짜증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학교는 놀러 가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과 서로 배우고 또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집에만 있을 때 그 저학년 아이들이 집에만 있을 때 아마 그 관계에서 오는 불만족, 이것이 가장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관계가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라서 그러한 변화들이 좀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 좀 마이크를 건네볼까요? 이 시기에는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학습 습관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형성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사회성을 형성하는 시기라 관계 형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학습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저학년까지 가장 중요한 학습이라고 한다면 한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을 읽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말과 글로 자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말로 제대로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관계 형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수와 셈에 대한 개념과 감각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한글과 수 개념 부분은 아이들의 학습 정서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졌을 때 아이들이 더 잘 학습할 수 있고, 이것이 고학년에 올라가서 비판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 할 때도 학습 정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글이나 수학을 가르칠 때는 재미있는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라던가 그림책이라던가 구체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놀이처럼 단순히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처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주의 집중력,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다음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학교에 적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돼서 하는 학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역시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걱정이에요. 이대로 우리 아이들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교육청의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우리 앞에서 만나보신 한글 교육과 수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감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한글 교육과 수학 교육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육청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상황에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 이것은 아까 조경의 장학관님이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면 중언부언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아이들의 이 첫발을 어떻게 될 건가를 대단히 섬세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학교를 믿고 학교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해서 학교 나올 수 있는 것부터 늦어졌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어려웠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하나 좀 조심스러웠던 것은 학부모님들께서 또 조바심을 가지시면서 아이들의 기초나 기본을 잘 닦아서 보내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선행학습이나 특히 한글 또는 연산에 대한 기초 선행 무슨 이것이 있었어야 됐던 거 아닌가? 그것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또 가서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커져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흔히들 뭐 조기 교육 또는 적기 교육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때는 남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출발시키고 더 먼저 익히게 하면 남보다 앞서갈 거다, 이렇게 해서 조기 교육이 관심사가 됐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어떤 보고에도 나왔지만 그걸 먼저 아이들의 흥미나 이런 것을 원리나 개념이나 이런 것을 익히지 않게 하고 먼저 한글을 뭐 이렇게 깨우치게 하려고 또는 이 덧셈뺄셈을 익히게 하려고 하다가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시기에 진짜 해야 될 또 다른 것을 놓쳐버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학 전에는 뭐 감각과 관련되는 그 일깨움이 경험의 시기가 경험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놀이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입학 전에 적절한 교육이다. 이런 얘기가 그게 이제 적기 교육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에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1년 동안을 기초 연산과 한글 습득에 선생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조바심을 갖지 않고 정말로 좀 푸근하게 기다려주면서 학교를 믿어주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이 공교육의 흐름을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프로젝트를 알기 전에는 무조건 한글은 빨리 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요. 그 흐름에 맞게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또 교육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지원하고 계신지 함영기 정책관이 옆에 계신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것이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었고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서 원격 수업도 이제 좀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걱정도 하시고 이제 우려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니 해도 읽고 쓰는 능력, 그다음에 간단한 수계산, 간단한 세무라는 능력이 정말로 핵심 능력이고 이제 필수적인 이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나 간단한 수계산을 하는 능력만큼은 국가에서 나서서 책임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만 초등학교 출발 단계에서 그 평등한 출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서는 한글 또박또박이라는 영상에서 좀 나왔습니다만 또 똑똑 수학 탐험대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제 보급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도 간략하게 만나보셨지만 한글 또박또박 그리고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앞서 오신 학부모님들도 이 수학 탐험대를 시연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게임처럼 재미있게 수학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학생들이 학습을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은데요. 현장에 오지 못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셔서 직접 이렇게 시연을 많이 못 해보셨지만 우리 정책관님께 초등학교 저학년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그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이제 한글 교육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한글 교육의 시간을 68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게 1학기 때 51시간, 2학기 때 17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또 영상을 통해서 소개말을 들어보니까 이쪽 충북에서는 그걸 78시간까지도 평균 78시간까지 늘려놨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충북에서는 정말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한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구나.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는 2018년부터 이제 한글 책임 교육이라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거는 학생별로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출발선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 개별 학생들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수업을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이 바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한글 또박또박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또 한글을 이 능력을 진단할 수 있지 이런 이제 그 수준에 대한 진단이 꼭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는 이제 1학기 말부터 2학기 초까지 전국 모든 학생들의 한글 해득 수준 얼마나 익히고 있느냐 이 수준을 좀 점검해 달라고 각 시도에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2학기 내에 이제 개별 학습을 통해서 이게 2학기 말쯤 되면 두 번째 진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상당 부분 이 수준이 개선되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한글 또박또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2학년 2학기까지는 해득 수준이 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받았던 질문을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좋은 의견 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현장에 함께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주신 의견으로 한번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뽑아볼게요. 네. 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포스트잇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아이가 1학년입니다. 학교에 가면 수업을 잘 따라가는지 궁금하고 또 마스크를 낀 상태로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김종원 선생님 어떠세요? 마스크 쓰기 힘들 텐데 우리 학생들 잘 하고 있나요? 네, 1학기 처음 등교를 앞두고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과연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고요. 어쩌다가 제가 작년에도 1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1학년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보여주면 저 때는 마스크를 안 쓰고 생활을 했냐고 너무 신기해하는 정도로 아이들은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목소리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해요. 입 모양을 보고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입 모양을 볼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제가 가까이 가서 뭐라고 한대라고 전달해주거나 때로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라고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마스크를 끼고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학교 밖에서 우리 반 친구를 만나도 제가 우리 반인지 한동안은 몰랐었어요. 근데 저희가 2학기 때는 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줌으로 쌍방향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집에서 마스크를 벗고 아이들이 얼굴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너무 친해져서 오히려 지금은 학교 오면 너무 친해져서 이렇게 자꾸 붙어서 놀려고 하는데 저는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니까 떨어져라 계속 이렇게 말려야 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진중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수업까지 받게 하기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대견하기도 합니다. 절대 벗지 않고 또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하루빨리 이게 종식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스트잇 질문인데요.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사회성과 생활 습관 등 많은 중요한 것들을 배워야 하는 시기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역시 학교 공부라고 하는 게 교과서를 중심으로 뭐 읽고 쓰고 셈하고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못지않게 관계 맺기를 배우는 인간관계, 친구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시기이잖아요. 그런데 접촉을 못하게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니 참 그게 결정적인 장애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원격에 익숙지 않은 면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되도록이면은 고3보다 더 이렇게 대면 환경 속에 아이들을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등교도 좀 일찍 하게 했죠. 그리고 또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교 생활에 학교 교육의 첫걸음을 잘 떼야 되어서 아까 얘기한 기초 기본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습 태도 기르는 것,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동기 유발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고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챙김과 돌봄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들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기초를 닦아줘야 되겠다. 그런 쪽에 아주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좀 깨워주시는 그런 교육 정책들을 펼쳐 보이고 계시는데요. 자, 마지막 포스트잇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3학년, 5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1, 2학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후에는 어떤 지원 정책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1, 2학년만 다니고 끝나는 게 아니죠. 네, 고학년 때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정책관님께 마이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정책에 들어가는 만큼 또 답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이제 국어 교육의 진행을 보면 처음에는 읽고 쓰는 한글 교육을 익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뭘 할까 이제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휘력을 확대하는 거죠. 어휘력이 확대하는 이유는 대화를 할 때 풍부한 어휘를 구사하는 것도 좋지만 또 많은 문헌을 통해서 독서를 하고자 할 때 그 어휘의 뜻을 알아야 이제 독서를 해도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글 교육 이후에는 어휘력 확대와 이제 독서 교육이 진행이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초등학생들의 독서와 어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 웹 서비스가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그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라고 해서 독서를 대신해 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독서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이 조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컨대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는 뭐 책을 읽다가 보면 학생들의 독서 취향이나 주제나 영역 이런 게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떤 맞춤형 도서를 추천을 해줄지 또 학생 개인별로는 어떤 맞춤형 어휘 학습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력한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초등 똑똑 수학 탐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저학년부터 학습 결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처음에는 저학년용으로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공부한 아이들은 그러면 3, 4학년이 되면 또 뭘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걱정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3학년 콘텐츠도 이제 개발하려고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부터는 이제 영어가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습을 위한 또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교실에 이제 도입이 되죠. 아이들이 요즘에 그 EBS의 캐릭터 중에 하나인 펭수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펭수 캐릭터를 이용해서 영어 말하기 연습을 개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초등의 모든 학생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독서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가끔 방과 후 수업으로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곤 하거든요. 근데 독서를 많이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또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로 바꿔주시는 게 또 학부모님들께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새로운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파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알고 계신 학부모님 계실까요? 알파 세대? 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알파 세대는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기계와 소통하는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에 직면한 우리 아이들이 이 알파 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건네 보도록 할게요. 알파 세대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그 제가 미국에서 잠깐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다른 미국인 학부형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한국 부모들은 되게 좋겠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자기는 미국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마약을 할까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걱정을 안 하잖아요. 너희들은 보면 공부를 하나하나
공부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우리는 마약할까 말까, 얘가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참 걱정의 수준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랑 다른 면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SNS 같은 것들을 태어나서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실 그 여러분들이 다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할까, 뭐 학력이 정말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 인터넷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뭐 그 다른 SNS 같은 거 해서 너무 이 사회성이 떨어지진 않을까, 혹시 너무 이런 유해한 그런 정보들을 그런 자료들을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걱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적당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거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학교에서는 디지털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디지털 다이어트는 일종의 그런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시간을 좀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걸 쓰니까. 근데 그걸 너무 하다 보면 중독이 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기를 활용하고 그런 첨단 문명을 잘 쓸 수 있는 게 좋은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독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다이어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규정을 정하고 집에서,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지켜야 돼요. 야, 오늘은 우리가 적어도 한 30분만 이거 하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고요. 아까 독서도 말씀하셨는데, 독서도 그런 시대일수록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아주 느리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검색만 하는 그런 검색력이 아니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TV 보고 유튜브 보면서 야 가서 책 읽어,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더 바빠지시겠는데요. 네,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독서도 해주셔야 되고, 또 그동안 SNS나 미디어 많이 활용하셨다면 또 디지털 다이어트를 한번 같이 실천해 보시는 거 꿀팁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 오늘부터 그렇게 해주실 분들 머리 위로 이렇게 원 한번 그려보실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네, 오늘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줌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 머리 위로 손 한번 그려볼까요? 네, 어머 아버님께서도 많이 합류를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이렇게 공감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들, 네,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정책관님께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사교육 광고 보면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좀 재촉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수학은 또 얼만큼 해야 되고 한글은 언제 떼야 되고 그래야 학습 결손을 막는다. 이런 좀 겁주기식 광고가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학부모님 좀 안심 좀 시켜주세요. 네. 예, 무엇보다도 뭐 제 생각에는 그 현재 학교하고 또 선생님을 이제 굳게 신뢰하고 믿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 그 공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는 그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이렇게 아이가 느껴버리는 그 지점인데요. 그것이 왜 생기냐면 아이들의 발달되는 게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할 때 실패를 두어 번 반복하면 이게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나, 그러면서 무기력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나친 선행 학습 같은 것들이 이제 무기력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학교를 신뢰해 주시고 그 학습자 본인, 그 자녀가 엄마 난 억지로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고 보시고 그런 걸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차라리 동기를 유발해주고 궁금증을 유발해주고
좋은 질문이 나오도록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애들이 돌아오면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한 거는 이 아이가 학급 안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일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에 궁금해하실수록 아이는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웠니? 그럼 뭐 배운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땠니? 그것에 관한 네 생각은 뭐니? 다음에는 어떤 걸 배울 것 같으니? 이렇게 그 자녀의 생각을 묻고 건강하게 대화를 해 나가면 이제 그 조바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하면서 아이 입장에서도 내가 오늘 뭐 공부했었지? 재밌었나? 어땠나? 궁금한 건 뭐지? 내가 무슨 질문을 했었지? 이런 방식으로 학교와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잘 협력하는 그런 속에 자녀가 가운데 놓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성취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학자들이 모두 말을 하는데 이게 발달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열심히 대화하십시오. 네, 대화 얘기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용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칭찬을 먹고 또 꿈을 키워왔던 기억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잘할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한번 가르쳐 보라고도 해보세요. 오늘 배운 거 엄마도 좀 알려줄래? 이러면 아이들이 또 학습 능력이 또 훨씬 더 향상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포스트잇 질문 받아봤고요. 줌 채팅창과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 혹시 많이 들어왔을까요? 네. 제가 질문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질문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김종원 선생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할 때 선생님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많이 또 부담되시는 부분이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이번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학교와 가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많이 느끼셨고 아까 설문에서도 어느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가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맡겨놓을 것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두되 뒤에서 부모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겠죠. 스스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1학년 같은 경우는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반도 1학년이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자극을 하면 자기는 1학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하면서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는 활동들을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공부했니 이거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생활이 어땠는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정말 학교와 가정의 메신저 역할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집에 가서 주저리 다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가정에서 있었던 일도 선생님한테 와서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 그럴 때 아이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다만 부모님께서 아셔야 될 것은 아이들은 때때로 사실은 이야기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생겼거나 아니면 상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도 때로는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뭔가 상담할 일 있으면 꼭 전화를 해주시는데요. 가끔마다 아마 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원격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소통 창구가 다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조금 이제 양해 부탁드릴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할 때는 연락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문자로 사전에 연락을 해서 몇 시쯤에 전화 통화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상담을 하시면 언제든지 선생님들은 상담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 전에 더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다면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면 또 메신저 역할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직접 질문도 해보시면서 대화도 나눠보시고요. 또 부부싸움 하신 건 좀 조심하시는 게 학교에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충북에 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와 집콕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세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로 일상이 위협을 받고 아주 깨지고 그랬지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표나 이것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특히 아이들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즐거움과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일상을 해주고 행복해야 나중에 행복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른들에게 일과 여가가 삶이듯이 아이들에게는 공부와 놀이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든 놀이든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국면 속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이 놀이도 배우고 또 같이 놀고 그래서 공부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그래서 공부 이 배움터와 놀이터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좀 확보해주고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 나와서는 학교 교실에서는 놀이꾸러미 그리고 또 학교 공간에 또 놀이터 시설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놀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또 같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제 놀이교육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만들어지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뭐 방과 후에든 휴일에건 가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놀이를 배우고 또 그 속에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충전하고 공부하고 싶은 의욕까지도 이렇게 채우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감이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이시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또 계획된 일들도 있으니까요. 많이 또 찾아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질문을 다 들어봤고요. 혹시 아쉬우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현장의 학부모님 한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 한 분께 즉석으로 우리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원 정책으로 하고 있는 한글 교육 그리고 수학 교육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학부모님, 우선 현장에 계신 분부터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한글 맞춤 교육과 수학 교육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십니다. 우리 학부모님께 마이크 건네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약간 논외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미디어,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각지대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미디어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이 친구들도 온라인 줌이나 이런 수업을 네네.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보거나
거나 아, 말하지 네. 못하는 친구들은 네. 네, 그 친구들은 조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접촉하지 마라 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곁에서 누가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은 정말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을 좀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선생님들께 기대하기는 선생님들이 다 몸을 쪼개서 일일이 방문해서 그 널려 있는 수많은 교육 현장에 다 일일이 가까이서 밀착 지도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럴수록 예를 들면 가정이 교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이 가족들이 선생님 역할을 대신 또 해 주어서 같이 챙겨주고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또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가정들이, 조건이 안 되는 가정들이 당연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지역에서 같이 걱정하면서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마을 교사 선생님들이 방문 지도를 한다거나, 또는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 불편한 아이들은 또 거기 이 도우미들이 가서 방문 지도를 한다거나, 또는 지자체 같은 데에서도 지역별로 또 그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 해서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주 세심하게는 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그 일일이 손길이 다 미치기 어려운 점이 안타까운 점이기도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어쨌든 불편하고 부족하고 따돌림 받는 아이들일수록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 이제 그런 점들을 잊지 않고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교육청에서 당연히 고려를 좀 하고 계셨고요. 방문 지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 그러면 줌으로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줌에서 손 먼저 들어주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신 학부모님 계실까요? 네, 조금 망설이고 계시나요? 네,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용기 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토크가 충분했나 봅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교육청이나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아쉽게도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마치면서 우리 패널 분들께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대로요. 오늘의 한 줄 평을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줌으로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요. 지금 매직 준비되셨나요? 종이와 매직을 미리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거기에 한 줄 평을 들으시면서 또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책관님부터 오늘 어떠셨나요? 네, 네. 그냥 저의 다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빛나게 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빛나게 하는 교육 하신다고 하셨고요. 우리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가는 길 함께 갈 때 힘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직접 학생을 만나는 우리 선생님의 든든한 멘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육감님. 예, 느닷없는 재난 앞에 미래가 참 걱정된다는 불안감에 쌓이기 쉬운데요. 21세기를 전망한 미래학자 중에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이런 위기조차도 기회로 삼아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로 이제 교육의 형태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기회로 만들어 가실 학부모님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네. 네. 코로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주고 힘들게 했지만 또 인류 교육에 어떤 변곡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고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인류 교육의 새로운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한 줄 평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줌으로 한
한 줄 평을 적어주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번쩍 들어주신 상태로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와, 멋집니다. 네, 달천초등학교 손현숙 학부모님, 우리 함께 교육의 꽃을 피워요 하셨고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교육부가 돼주세요. 자, 소통교육 화이팅!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